최근에 이 국정조사와 관련한 국조특위와 관련한 공방이 좀 있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도 이제 민주당 모르잖아요. 네. 제가 민주당을 피상적으로 알지 민주당 내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몰랐다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중 지지도는 높아진 것 같으면서도 이번 경기도지사 경선 같은 데서는 전혀 이재명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이 맥을 못 쓰고 네. 뭐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아까 공소 취소나 이런 국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민주당에 그런 모임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어떤 모임 같은 게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저게 취소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저 목줄 잡으려고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오히려. 아 그렇죠. 약간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에서 네. 욕만 먹고 네. 저분들이 그러면은 약간 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게 따로 노는 사람들인가?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위하는 것인지 위하는 척하는 것인지. 그 옛날에 보면은 뭐 김건희 여사도 뭐 건희 사랑했는데 이 사람들이 김건희 사랑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은 욕 먹이려고 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저는 딱 지금 그 느낌입니다 지금. 아. 예. 근데 결국에는 그런 건희 사랑 이런 데가 득세하면서부터 갈수록 이상한 이미지만 김건희 여사는 더 씌워지고 가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공소 취소가 완전히 그 뭐랄까요 탈출구가 아니라 수렁으로 바뀌어버렸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지 그게 되게 좀 본인은 알겠죠 진실을. 의아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네.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아는 대통령 이제까지 어떤 전통적인 모습에서는 아니 이런 거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이거 사무실 있을 건 내가 알아서 할 네. 것이고 내가 재판 받을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까지 보통 이게 순서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식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여기 아무리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걸 하더라도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으시다는 게 되게 저는 좀 의아하긴 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위축이 된 거 아닐까.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결국 저 무리에게 그렇죠. 그 어떻게 버림받았는지도 기억하고 있고 결국은 나도 여기서 뭔가 근본적인 내가 지지층을 견고하게 다져가지 않으면은 소위 수도권 중심의 소위 개딸이라고 하고 불렀던 강성 지지층만으로 내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겠죠. 저는 아마 이번에 그 히스테리가 여러 군데서 드러날 거라 봅니다. 당장 지금 보세요. 민주당의 이변에 그 우선 추미애 그 의원이 네. 경기지사 후보가 되면서 우선 국회의장 레이스는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국회의장 레이스에 그럼 남아 있는 게 조정식 박지원. 의원님하고 박지원, 김태년 김태년 의원이잖아요. 네. 제가 뭐 굳이 유불리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는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협조를 잘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죠. 오히려 이제 약간 뭐 농락까지는 아니겠지만 계속 그 아젠다 세팅에서 이끌려 다닐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런 게 지금 사실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국회의장 지금 국회에 계시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김태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아래라고 생각할까요, 위라고 생각할까요? 아래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기 국회의원 시절에 당시만 하더라도 성남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나. 이 대한민국 정치 전반의 구도를 놓고는 소위 성남파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렇죠. 그 안에서 그 당시에 성남파 삼선 의원이었던 김태년 의원과 그렇죠. 이재명 시장의 관계는 어땠을까?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이건 저는 전혀 김태년 의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들의 관계 우리 사회 살면서 처음 만났을 때 뭐 형님 동생만 계속 끝까지 형님 동생 가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불편하게 뭐 대표님 뭐 이렇게 가는 관계에서는 끝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네.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뒤죽박죽 되는 건데 그렇죠.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매주 뭐 지지율표나 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네. 나 같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불행하지? 이걸 그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서도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라는 것도 처음 시작점이 어찌 보면 당시 예전에 정동영 후보의 그렇죠. 어떤 그렇죠. 그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과 예. 변방의 부대변인 뭐 이런 팬클럽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런 거라서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좀 지금 대표님께서 네. 말씀하신 내용을 그럴 수 보면 있죠. 대통령이 느끼는 감정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외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과 좀 다른 느낌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보수에서 내가 계속 아웃사이더 취급받는구나를 굉장히 히스테릭하게 이제 국정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드러낸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대표 오는 사람한테 내쫓고 나중에는 내 새끼라 생각하는 사람을 넣었다가 나중에 또 그 사람도 싫어가지고 내쫓겠다 그러고 이게 그 히스테리가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있을 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김기현 대표 교체 부분이에요. 네. 김기현 대표는 진짜 솔직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진짜 그 지지율 제일 밑에 있다가 있는데 앞에 전부 다 주저앉히고 그러니까요. 거의 이게 올리다시피 해가지고 했는데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나 졌다고 해가지고 바로 교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게 되게 조금 왜 이렇게 성급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지금까지도 잘 풀리지 않는 의문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삼국지가 소설이지만은 네. 거기 보면은 그래도 인생에서 그 개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조조가 이제 적벽대전 하기 전에 가가지고 그 형주의 수군 장수를 그 낚시 편지 하나 보내니까 네. 자기가 알아서 죽이고 이제 네. 자기가 망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참소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랑 김무성 대표랑 뭐 이렇게 차이가 안 좋아졌을 때 보면 막 중간에 참소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것저것 막 퍼날랐거든요. 네. 뭐 김무성 대표가 어제 무슨 뭐 식사 자리에서 뭐 가시나라는 표현을 썼다더라. 뭐 그런 확인도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막 퍼나르면서 서로 해가지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가시나? 이러면서 그렇죠. 너 나 없는 데선 이런 얘기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서로 물어보지도 않고 너 가시나라 했니?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만 도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나중에 들어보면은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웃긴 게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는 제 비서실장을 서범수 의원으로 그랬었죠.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서범수 의원이 울산시장 그때 나간다고 하시면서 네. 교체된 게 박성민 의원이라고 그렇죠. 대통령 술친구였어요. 근데 박성민 의원이 이제 한 다음에 저랑 이제 같이 일한 다음에 한 일주일쯤 있다가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 그 같이 다녀보니까 듣던 거랑 많이 다른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듣고 다닌 거냐고 그랬더니만은 맨날 뭐 그 눈만 뜨면 윤석열 욕만 하고 앉아 있고 뭐 이렇게 막 음해하려고 작전 짜고 있는 거 그렇다 들었는데 아니던데요. 그래서 내가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왜 하고 있냐고. 그런데 딱 그런 사람 붙기에 딱 좋은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저도 아까 점심 때 그 김기흥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인데 거기가 이제 대통령실에도 그렇죠. 있었었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쉬움을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좀 진짜 근데 공통적인 표현이 외로웠을 거다라는 아마 거예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저도 좀 되게 듣고 놀랐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예하장 민생경제협의체가 열렸는데 이준석 대표님은 안 불렀어요? 뭐 그게 이게 개혁신당이 가면은 그 따라 불러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해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혁신당을 빼려고 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냐면 그 지금 그 진보 사당인가요? 그분들 뭐 요즘 계속 그 중선거구제 확대라 이런 거 갖고 이제 드들 볶고 있잖아요. 가면 그 얘기할 거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용해인 의원이 지역구를 지금 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건 권장해야죠. 그런 건 응원해야 될 일이죠. 비례 3선 도전하겠다는 게 아니라. 설마 비례 3선을 할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비례 3선도 그냥 멀쩡하게 하면 상관없는데 꼭 무슨 위성 정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3선 도전하면 그거는 완전히 대한민국 제도가 잘못된 거죠.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편과 조금 연관이 되긴 하는데 뭐 한 번쯤은 얻어 걸릴 수 있죠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 이게 3번을 그렇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네, 이제 뭐 국민의힘에도 일단 또 비례 의원이 2번 재선 의원이 있으시니까 뭐 뭐라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분위기를 짜놔야 천하람도 빨리 이제 이상선 안 하고. 천하람 포기해야 되겠네요 비례 재선은. 그 자다가 한 10번 중에 한 번은 비례 다시 하는 꿈 꾸지 않을까요? 이게 자꾸 앞에 선례가 저런 게 있으니까. 아니 저도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어떤 행사장이나 이럴 때 천하람 의원을 만나면 요즘 뭐 순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순천에 갔는데 순천 사투리가 늘지 않고 늘진 않아요. 그런 걸 보면은 현지화 실패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더 노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여전히 순천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건 있죠. 그건 제가 있고. 참 높이 사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순천에 대해서도 이번에 뭐 개혁신당 공약 내고 하겠지만은 뭐 사실 순천에 지금 제가 4개월 살아보니까 상계동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거든요. 그렇죠.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이정현 위원장이 이제 공관위원장이 거기서 이제 뭐 당선도 되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민도가
네. 다른 전라도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뭐 시장도 계속 이제 노광규 시장 무소속으로 되고 이렇게 하는 네. 거 보면은 당연히 사람 보고 뽑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은 도시, 예, 사람 하면 순천, 사람 보고 뽑는 도시다 이런 생각 확실히 듭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천하람 의원이 그 국민의힘에 계실 때 지금부터 4년 전에 네. 거기서 비례의원이 국민의힘 아주 젊으신 의원님이 제가 그렇죠. 된 걸로 기억을 이세은 하거든요. 의원이죠. 맞아요, 이세은,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그 아마 천하람 의원하고 거의 정치적인 뜻은 비슷하게 하고 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죠. 국민의힘에 남아 계시는 걸로 이제 네. 비례의원이시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참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이걸 돌파를 하실지 그렇죠. 얼마 전에도 그러면 그런 분들 그분께도 우리 네. 이 대표께서 문자 보냈죠 이세훈 의원한테. 예.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 사실 호남도 경쟁 체제를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순천이 사실 사람이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 변화의 씨앗은 순천이 돼야 된다. 사실 저 순천 사람 꽤 많이 알거든요. 그러시죠. 그때 뭐 굉장히 설주환 변호사 시작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되게 뜬금없이 막 이렇게 막 제가 알고 보니 순천이고 이런 분들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뭐 장경태 의원, 예. 순천구 출신이시죠. 김웅 의원도 순천 출신이고. 순천구 출신이시죠. 그러니까요. 뭐 네. 돌다 이정현 대표도 뭐 저랑 친하고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사람이 많이 나는 곳이라는 건 옛날에 딱 그 좋은 고등학교 있었고 맞아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네. 다 이제 주변 지역에 모이는 거잖아요. 네. 곡성 사람이 순천 와서 이제 그렇게 그렇죠,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치 변화는 그런 데 싹 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조금 좀 변화가 저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좀 느껴지는데 네. 그걸 또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또 나가 버리니까 그렇죠. 조금 그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왜냐하면은 전라남도에서도 보면은 이번에 뭐 또 전라남도 광주 통합해가지고 또 네. 한다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전라선 지역 그러니까 네. 이 그 여수까지 전남 동부 지역 그렇죠. 여수 엑스포까지 가는 전라선 기차를 타는 분들하고 이 호남선 타는 분들하고 네. 사실 경제는 다 이제 전남 동부에서 먹여 그렇죠. 살리는데 여수 광양에서 먹여 살리는데 이 정치적으로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실 그렇죠. 때부터 해서 그 따라다니시던 분들이 네. 이 호남선 라인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굉장히 호남선 라인이 다 장악하는 그런 결과가 맞습니다.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걸 제가 그 순천 있을 때 보니까 전동 경서라 하더라고요. 전남 동부, 경남 서부. 네, 맞아요. 저는 조금 더 발상을 키웠으면 섬진강 주변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전남 동부도 사실 전남에서 약간은 정치적으로 소외됐고 그렇죠. 경남 서부도 이제 사실 창원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진주나 이런 쪽이 좀 소외됐고 맞아요. 하니까 전동 경서가 오히려 영호남 화합을 통해서 한번 뭉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그 섬진강만 넘으면은 투표성이 완전 반대더라고요. 그렇죠. 완전 반대죠. 아니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 있어요. 뭐 남해안 특별시를 하나 최근에 이제 광역으로 이렇게 저는 절대 찬성입니다. 네, 저는. 그런 식으로 가면 오히려 뭐 하동, 남해, 뭐 여수, 광양, 순천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그 행정 자치구를 만들면 또 오히려 그게 더 시너지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그래야 된다 봐요. 지금 네, 전동 경서 네. 이렇게 같이 뭉쳐가지고 섬진강 주변으로 해서 제철소도 있고 있죠. 뭐 대도시들도 있고 하니까 네. 확 키우면 되는데.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저는 진짜 이준석 대표님이나 이런 정치권에서도 좀 그런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그걸 기치로 고향 가서 정치하십시오. 전동 경서를 한번. 예.